이 두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.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 두 개의 식이 뭐야? 저걸 뭐라 그래? 무슨 식이라 그래? 왜 니가 답해?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? 맞아? 네. 대가리 쳐. 봐봐.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잖아. 근데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저 아마도 아무튼 얘는 막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. 저 가족권에 대해서 만약에 해설 영상 같은 걸 보면 아니지 동영상 풀이 영상 뭐 이런 걸 보면 저 식이 뭘 의미한다. 그리고 이 식은 뭘 의미한다. 저 의미를 알아야 한다.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. 보나마나 뻔해요. 맞잖아? 맞지? 근데 잘 생각해봐. 그럼 나는 그거 없이 풀면 되잖아. 응? 잘 봐. fx가 증가하고 연속함수래. 이렇게 있대. 저 함수 fx, 저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는 유일해 무수히 많아. 네. 많아? 그러면은 나는 저 문제 가지고 발견적 추론 연습하기 딱 좋네. 함수 fx 하나 가정하고 가나 조건 만족하는 함수 설정하면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맞아? 그럼 나는 그렇게 풀고 싶잖아. 저 하고 나서 저 가조건이랑 여기 있는 저 조건이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긴 할 건데 중요한 건 잘 봐.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거나 못 풀었거나 라고 했을 때 저 가조건에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이 식이랑 저게 어떤 뭐 평행이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고 저쩌고 뭐 대칭성이 어떻고 저쩌고 이걸 몰라서 틀렸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수학 실력 발전이 힘들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,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하기가 힘들다고.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사람들이 만들지. 맞잖아. 잘 봐. 저거 무슨 조건이긴 해? 1,0 정대칭이야? 난 그거 모른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 거야. 됐지? 난 몰라. 됐지? 잡아. 일단 저 487번 문제를 먼저 보면 함수 하나를 가정해 보겠다. 얘는 뭐 모르겠다. 쟤는 0에서 6까지 그러면 나는 저런 함수 하나 가정해도 되겠다. 그러면 내가 1차 함수 하나를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0이고 나 조건 만족하지. 맞아? 그럼 이제 가조건만 만족시키도록 하면 되는 거네. 그럼 잘 봐. 나 이렇게 가정했다. 문자 몇 개야? 몇 두 개야? 한 개지. 나는 눈을 뜨고 있어. 저 문자 한 개잖아. 문자 한 개지? 그럼 식 몇 개 필요해? 한 개. 잘 생각해봐. 항등식에는 x 값에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 아니야? 그럼 나는 저 문자 결정할 식 한 개를 얻어내면 되겠네. 그럼 저 가조건에는 뭐라고 해야 돼? 이렇게 할까? 가조건에 대입할 식 한 개를 잡겠다.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x에다 3을 대입해 봐야지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되나? 맞아? 그럼 나는 F3이 뭐인 걸 알고 있는데 0이잖아? 그럼 얘는 얼마인 건데? 마이너스 3? 뭐야? 답 구하면 되지. 그럼 잘 봐. 저 가조건에 있는 식의 의미를 내가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아니지? 몰라 된다니까.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저렇게 풀면 잘못 푼 거야? 아니잖아.
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 잡성질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꾸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.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일 뿐이야. 항등식은 항등식일 뿐이라고. 응?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해서 자꾸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막 뭐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일단 변형하고 보고 저걸 막 해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된다고. 저 가족권 의미 알아야 돼. 아니잖아. 근데 뭐 굳이 찾자면 이렇게 되지. x축 방향으로 3만큼,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도 항상 원래 함수랑 일치한다.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, 근데? 지금 이 문제 풀 때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? 딱히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게 아니잖아. 문자 몇 개야? 문자 몇 개야? 2개야? 이거 뭔데? 항등식 아니야? 그럼 나는 저기에 대입할 x값 2개 찾고 문자 2개 결정하면 된다. 이게 기본이어야 된다니까, 항등식에 대해서.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항등식이란 건 그렇게 배우는 자꾸 저 이상한 거에다가 의미 부여하고 이러니까. 결정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지. 그러면 저기서도 저 조건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 내가 알아야 돼? 아니잖아. 아니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저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. 저 점대칭의 성질을 지식에 대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문제를 푸는 거랑 내가 저 문제를 푸는 거랑 오히려 내가 빠르지 않을까? 모르죠. 응? 내가 빠르겠지. 응? 내가 수험생일 때 항상 내가 빨랐어. 아무튼 그래. 몰라. 아무튼 지금은 씨발 늙어갖고 아무튼 안 되는 것 같아. 근데 그 저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필요 없다고 내 말은. 그러니까 그러면 저걸 또 이게 착각하면 안 돼. 저런 거 몰라야지.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 막 극단적으로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저거에 대해서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해석해 보는 공부는 좋은 공부긴 하다. 근데 그걸 자꾸 지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 말은. 그리고 항등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그냥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. 그걸 항등식이 나오면 일단 변형해야 돼 얘들아. 교과서에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. 수치 대입을 하거나 개수 비교를 해서 이 x에 항상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거 아니야. 맞잖아. 그럼 국어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저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애들이 풀 수 있게끔 출제 안 한다고 당연히. 그치? 그러고 나면 어쨌거나 이 다음은 제가 이렇게 되면 fx가 결정되지. 그럼 이제는 끝난 거지. 왜? 이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. 그럼 난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는 거 알겠지 이제.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 구하면 영역이 나눠질 것이고 만약에 교점 2개가 나오면 영역 하나니까 끝나는 거고 교점이 만약에 3개 나온다. 3개 나올 수도 있겠네. 3차니까. 3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되는 건데? 그 영역이 2개가 나오겠지.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각각을 정적분해서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.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? 무슨 말이겠어? 그러니까 이거 굳이 따지면 이게 점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긴 하지. 근데 저거 점대칭 알아서 뭐 할 건데? 저 점대칭 성질 알면은 점대칭 성질을 알면 fx가 탁 머릿속에 떠올라. 그거 진짜 떠올라. 나보다 훨씬 똑똑하네. 네가 수업해라. 아니 싫어요. 그러니까 저게 1,0 점대칭 성질을 안다는 게 저 함수를 바로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항상 결정 조건과 항등식을 대하는 태도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. 저 잡성질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됐지? 여기까지.